자, 등락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올라갈 때라면 곧 변곡점은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떤가요? 떨어질 때는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자,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건강이죠. 자, 지금 코로나 사태 연일 확장세가 지금은 좀 둔해지긴 했는데, 자, 2월 말부터 3월 초 중순까지는 굉장히 높았었죠.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확진자 규모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종료가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런데 자, 서울 같은 경우가 갑자기 확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심각한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유럽. 자,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00명이 넘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자, 스페인이라든가, 자, 독일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10% 이상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2100선이 무너져서 2700선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자, 경제 위기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유가까지, 자, 지금 반토막 났어요.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배럴당 120달러 했거든요. 자, 120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30달러예요. 30에서 원래는 50까지 갔다가 80까지 갔었죠. 다시 2018년, 19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역 산업에, 우리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다. 자, 이런 코로나 플러스 유가, 이게 저유가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질 건데, 자, 회복되다가 또 꺾이다 보니까 좀 더 코로나와 맞물려서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연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상황이에요. 지금 세계 유행, 전염병 유행이죠. 자, 이런 팬데믹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었나요? 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자, 이렇게 확장세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했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 집값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를 때 투자하는 방식, 정발상 투자죠. 자, 오르니까 투자하는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오르니까 투자하는 거죠. 떨어질 때는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를 때 투자를 한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올라가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올라가기만 했던 그 투자처 어디가 있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투자처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어요. 자,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를 염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서브프라임 발생을 했듯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만 온다라고 한다라면, 자, 지금의 집값 버티지를 못한다. 서울의 집값 굉장히 연일 올랐었던 그 집값 절대 다시 계속 오르지를 떨어진다. 자, 떨어질 때,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 포인트죠. 자, 떨어지는 집값 누가 사겠습니까? 자, 떨어지는 집값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자, 정말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자,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만드는 게 이제 투자자들입니다. 자, 저점을 만드는 게 이제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역발상 투자자 분들께서 그렇게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떨어질 때는 아무도 안 사요. 자, 그렇게 폭락 발생을 합니다. 자,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 자,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백문백답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한 1년 6개월째 못 파신다, 서울의 집값. 그랬던 적이 있으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판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없다. 사는 사람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의 집값 1, 2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자, 1, 2천 떨어지지 않습니다. 1, 2억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수, 아무리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예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지,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데이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심리만큼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공포일 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투자 안 하겠죠. 자, 벌써 이미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손바뀜이 일어난다. 자, 보통 장기로 투자를 하는 저평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저평가에 들어간다. 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물건 들어간다. 자, 그분들이 최저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최저점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충분하게 더 올랐다고 생각할 때 파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파냐? 자, 일반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자, 일반 투자자는 또 누구한테 파냐? 실거주자들에게 팝니다. 자, 이미 투자자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께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분들이, 자, 집값이 1억, 2억, 3억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집값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자는 계속 발생을 하죠. 자, 이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 이자 발생을 하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로 샀던 그런 집들인데, 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 자, 실거주자 분들, 또는 투기꾼들. 투기 같은 경우는 단타로서 막 1, 2년 정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죠. 장기적인 플랜은 그렇게 없으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자, 이를 감내할 수 있을까요? 1, 2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1억, 2억 떨어질 거야. 2000 서브프라임을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서브프라임과 거의 동일한 그런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투자 굉장히 신중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 위기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코로나가 경제 위기까지 만들어지는 상황, 코스피라든가 미국 다우 지수가 지금 연일 폭락하고 있죠. 자,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서울 집값. 자, 서울 집이 우리나라의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투자. 자, 어디가 있나? 서울 외적인 지역이 있죠. 자, 서브프라임 때, 자, 서울 집값 연일 폭락하고 있을 때 어디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지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창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투자. 자, 1억짜리 집, 2억짜리 집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그게 2배가 올랐어요. 자, 2억 했던 게 4억 했고요. 자, 1억 했던 게 2억 했습니다. 1,000만 원 투자를 하고. 10배, 20배 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자, 1억 투자하면 10억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억 투자하면 10억 벌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서브프라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 창원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자, 이제 등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락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올라갈 때라면 곧 변곡점은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떤가요? 떨어질 때는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 자, 거기에서 지역 분석까지 들어가셔야지 더 확실하게 집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가요? 자, 광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20채 이상으로 투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만족스러운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저는 경제 상황들까지 분석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집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월세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자, 월세 나가기 무섭게 들어와요. 공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집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안 좋을 때 들어가니까 계속 좋아요, 지금. 계속 좋아요. 그 최저점에 샀기 때문에 사실 팔 이유들이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창원이 그랬고, 자, 울산이 그렇고, 거제가 그랬어요. 자, 이런 최저점에 사놓는 장점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이게 역발상의 그 킥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처럼, 자,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이 조금 반대적인 경향이 있다. 반대적으로 올라간다. 자, 서울 굉장히 둔화가 됐죠. 0.1%대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 이상 올라갔던 때도 많았었는데 0.1% 4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더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바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이너스가 될 때 누가 산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조금 상승폭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바로 이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자, 핀셋 규제 들어갈 거고 더 이상 확장세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심리이기 때문이죠. 자, 심리가 이런데 자,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방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미 뭐 그 기회는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으시죠? 자, 2018년 저는 9월달 폭락하는 그 시기 때 들어가 있던 그 물건 같은 경우 벌써 3, 4배가 올랐어요. 자, 갭 투자 대비를 해서 본다라면 3, 4배 이미 벌써 올랐습니다. 3, 4배 올랐어요. 자, 그럼에도 계속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기회 어떨 때 있을까요? 위기상에 있습니다. 자, 위기상. 로스차일드 가문. 경제교육 10대 원칙이 있죠. 자, 7번째입니다. 자, 위기상에서 돈 벌 확률이 자, 평상시보다 10배 높다. 자,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저점에 떨어졌던 그 물건들 샀던 그 시기 언제냐? 2014년 5월 달이었어요. 자, 그때 어떤 사건 있었나요? 자, 세월호 때였었죠. 자, 전국에서, 자, 지금 같은 코로나처럼 굉장히 다운이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심을 안 보였었죠. 자, 그때 저는 굉장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역사상 최저점에 샀던 그 물건들 그때 주워갈 수가 있었어요. 엄청 싸게 샀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방이 이때까지 한 4개월 가까이 엄청 폭등했어요. 폭등했는데 지금 조금 그 둔화세가 조금 하다가 또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 시기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 이 지표 바탕으로 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 바탕으로 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투자 한번 이어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이것으로 세계 경제 위기 앞으로 투자 방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